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11월 19일 목요일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입니다. 으쓱으쓱 꿀모닝. 자칫 꿀꿀할 수도 있는 오늘 하루 꿀처럼 달콤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자몽한 분도 기지개 한번 쭉쭉 펴보시고요.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 맞이해볼까요? 자, 오늘 심리 테스트 궁금하시죠? 오늘은 아침부터 참 기분이 좋아지는 심리 테스트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복권에 두둥 당첨됐습니다. 무려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1번 비자금으로 한다. 2번 우선 친구 녀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한 후 같이 옷을 사거나 술을 마신다. 3번 5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신이 쓰거나 저축한다. 4번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사용한다입니다. 네 가지 다 정말 흐뭇흐뭇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왁스가 불러요. 머니. 네, 첫 곡으로 신나는 곡 왁스의 머니 들었습니다.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최근 한 기사를 보니까요. 월요일보다 목요일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날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이라고 사실 월요병 많이 하시는데 그건 주말에 너무 쉬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경우고요. 목요일이 주말을 맞으려면 하루를 더 일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주 최고라고 하네요. 저는 반대로 금요일부터 시간이 일찍 가기 때문에 불금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좀 심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목요일을 가장 좋아했는데 또 그런 기사를 보니까 목요일을 싫어하는 분도 꽤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이 목요병 한번 싹 날려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심리 테스트, 이 돈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기분 좋은 걸로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되는데요. 무려 100만 원의 공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1번 비자금으로 한다. 2번 우선 친구 녀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한 후 같이 옷을 사거나 술을 마신다. 3번 5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신이 쓰거나 저축한다. 4번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데 쓴다. 자, 네 가지 다 정말 좋은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결과도 다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금 얘기가 나오니까 당첨 기분 좋은 소식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번호를 외쳐주고 계신데요. 강나루님 2번 고르셨고 그날전화님 4번 고르셨네요. 그리고 삼삼버스님 로또 1등 혼자 됐으면 3번이었겠지만 100만 원이라서 1번이다. 100만 원. 네, 100만 원도 큰 돈 아닌가요? 어쨌든 1번 고르셨고요. 로니님 2번 고르셨네요. 그리고 군산양의 아베님은 뭐 주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100만 원. 그냥 가족여행 한번 갔다 오면 될 듯이라고 가족여행이라면 4번 고르셨네요. 자, 다양하게 골라주셨는데요. 1번 비자금으로 한다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비자금으로 한다. 조금은 냉정한 면이 있으신 분이시군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맺고 끊기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뒤끝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고 하네요. 깔끔한 성격이라는 소리를 또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네, 이정일 PD님 깔끔하세요? 네, 1번. 이정일 PD가 오랜만에 흐뭇한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번이 뭐였죠? 네, 우선 친구 녀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한 후 같이 옷을 사거나 술을 마신다.
약간 2번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선 친구 녀석들에게 전화를 걸고 술을 마신다, 옷을 사거나. 이 2번을 고르신 분은 당신은 솔직하고 순진합니다. 수다쟁이 기질도 있고요. 귀엽지만 때론 숨겨야 될 일을 숨겨야 할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상당히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네요. 3번 넘어가 볼게요. 5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신이 쓰거나 저축한다. 저는 3번을 골랐습니다. 반반. 네, 반반 양념치킨도 아니고. 당신은 조금은 현실적인 분이라고 하네요. 돈의 가치를 알면서도 주변 환경에 신경을 잘 못 쓰시는군요. 그러나 너무 자로잰 듯한 현실주의는 조심해야겠네요. 너무 절반 탁 나눠서 그런가요? 좀 인간미가 있게 부모님께 60 드리고 제가 한 40까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죠.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데 사용한다. 당신은 굉장히 가정적인 분입니다. 여자분일 경우는 좋지만 남자분일 경우 주변에서 조금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극적일 수 있으니 때로는 밖으로 눈을 돌려 사교적인 모임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4번 고르신 분들 지금 아내분이 라디오 듣고 있다 끄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가정적인 분이라니까 참 이것도 좋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모든 분들이 아침에 기지개 쭉쭉 펴시면서 이불 박차고 일어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외출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외출하시기 전인 분들을 위해 날씨 정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구름이 많고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은 새벽에,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전국적으로 5도에서 12도 사이의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두드립니다. 똑똑!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충전소. 오늘의 역사입니다. 1598년 오늘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1598년 8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함으로써 7년을 끌어온 임진왜란도 사실상 파장 분위기였죠. 전남 순천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시바삐 조선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했으나 길목에 이순신 장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장군을 통해 퇴로를 열어보려고 했지만요. 이순신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웠죠. 결국 고니시는 인근의 일본 수군의 도움을 요청해 무려 500여 척의 배를 긁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남해와 타동 사이의 노량으로 적선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해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해전이 11월 18일 노량해전입니다.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노량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죠. 500여 척에 달하던 일본 함대, 불과 50여 척 남진만 살아남아 남해 쪽으로 도주합니다. 이 해전으로 사실상 전쟁도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전투 때, 그것도 승리가 확정된 전투 끝 무렵인 19일 새벽,
갑자기 날아온 탄환이 이순신 장군의 왼쪽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무찌른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를 넬슨에 비기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에게 비기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1863년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링컨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한 날이 또 오늘이라고 하네요. 게티즈버그 연설, 유명하죠. 남북의 분열을 막아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평가받고 있는 이 게티즈버그 전투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난 뒤 1863년 11월 19일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를 찾았습니다. 이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국립묘지 개관식 자리였는데요. 링컨이 연단에 서자 이 사람들은 당대 웅변가인 에드워드 에버렛이 장장 2시간에 걸쳐 이미 15,000명의 청중들을 울리고 웃긴뒤라 링컨의 연설이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로 시작된 이 연설 272단어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 간결하고도 감동적인 어조의 연설은 2분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게 되죠. 이날 연설은 훗날 명연설의 고전이 됐는데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라는 끝맺은 문구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함축적이며 또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활의 꿀팁 시간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면 또 몸이 편해지는 그런 팁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뿌리 채소를 손질하는 방법을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뿌리 채소 참 많죠. 그중에 오늘은 이 마와 더덕 이 두 개의 뿌리 채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뿌리 채소 마. 이 마 껍질 까다 보면 손이 간질간질 간지러지는데요. 이 마 껍질을 벗길 때 손이 가려운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용유를 조금 떨어뜨려 손 전체에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이 손의 피부를 보호해 가렵지 않다고 하네요. 이미 가려워진 경우는 어떡해요? 라고요? 식초 몇 스푼을 물에 희석해서 손을 씻어주시면요. 가려움이 정말 마법처럼 싹 가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죠. 더덕 껍질 벗겨볼까요? 이 더덕 껍질을 벗길 때면 이 끈적끈적한 액체도 나오는 게 손질이 참 까다로운데요. 더덕을 끓는 물에 재빨리 데쳐 찬물에 한번 담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껍질을 까보시면요. 쉽게 까지고요. 끈적끈적한 액체도 묻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마와 더덕 손질법 알아봤는데요. 마는 식용유와 식초물 기억해 주시고요. 더덕은 찬탕과 냉탕을 오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바쁜 아침 한숨 돌리며 듣는 라디오. 오늘 아침 국민 라디오입니다.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게시판 보겠습니다. 로니님,
수아진의 새벽 아침 아무 때나 신청해요 라고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로니님의 신청곡은 저희가 끝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청라에서님 안녕 오늘도 힘이라고 귀엽게 인사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2번 심리테스트 고르셨고요. 그 밑에 로니님이 또 안녕 좋은 아침이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에별리고님 출첵합니다. 늦어서 못 들었어요. 화이팅이라고 또 응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러브투님도 오셨고 또 행복한 둥이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니님이 아까 밑에도 적어주셨네요. 국민라디오가 알람해줘서 눈 떴네요. 모두 꿀모닝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국민라디오가 알람이 된다니 기분이 참 좋네요. 삼선버스님 목요일 출첵합니다. 오늘 심리테스트 골라주셨고요. 버스파일럿님도 긴아나밈? 무슨 뜻일까요? 제 이름을 김씨로 하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으쓱으쓱 꿀모닝이라고 해주셨고요. 오늘도 국티와 함께 운항 시작합니다. 전 1번 비자금이 없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도 이른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고 아침부터 오타장렬이라고 다시 고쳐주셨네요. 네, 약간 섭섭할 뻔했는데 댓글 밑에 봐서 기분이 다시 금세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자 톡톡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 그나저나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가워요. 강나루님 아싸 목요일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날이라는데 뭐가 이렇게 기분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이라서 아싸군요. 그러네요. 7시 정각에 탁 남겨주셨네요. 기분 좋을만 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1등은 오랜만에 나타나주신 강나루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강나루님이 1등 하신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마지막 코너가 남았죠? 해외 토픽 알아보겠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해외 토픽. 늘 인파가 북적북적 붐비는 국제공항에 유령이 산다면 믿으시겠어요? 국제공항에 7살 소녀 유령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국제공항에 소녀 유령이 출몰 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비베오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소녀 유령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공항 직원을 비롯해 여럿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로 소녀 유령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며 인터넷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진에 희미하게 소녀 유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복수의 공항 직원 증언에 따르면 소녀 유령은 대략 6살에서 7살 정도로 추측되고요. 축구공을 손에 들고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이 철없는 나이 때문일까요? 소녀 유령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꺼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은 또 이 소녀 유령이 공항 직원에게 운동화 끈을 매달라며 발을 내밀었다는 체험담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증언을 종합해보면 소녀 유령,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6살에서 7살 정도의 여자 어린이로 추정되는데요. 소녀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곳은 공항에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녀 유령은 폐기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자주 찾는다고 하는데요. 폐기 예정인 낡은 비행기에 타고 있는 소녀가 카메라에 잡힌 적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 이 사진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항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촬영해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소녀가 희미하게 포착됐습니다. 한편 공항 측은 이 소녀 유령 출몰 소리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공항 측이 확인을 미루는 사이 소녀 유령을 봤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풍랑은 항상 능력 있는 항해자의 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죠. 기본이 한 말인데요. 능력 있는 항해자인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항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로니님의 신청곡이었죠. 수아진의 새벽 아침 선물로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이정일, 진행 신지혜였고요. 같이 외쳐봅시다.
으쓱으쓱 꿀모닝.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